안녕하세요. 달비 성형외과 캡틴 달비 변진환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대뼈 축소 수술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광대뼈의 모양이 다 다르고 앞광대 및 45도 광대가 더 돌출되어 있는지 옆광대 및 뒷광대가 더 돌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첫 수술 기준 광대뼈의 체부는 한 3에서 4mm, 마취는 7에서 8mm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대뼈와 연결되어 있는 이 가쪽 눈학뼈는 잘 보존이 되어야 되므로 체부를 절골하는 선이 반드시 바깥쪽으로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광대뼈가 줄어들 수 있는 폭은 최대 가쪽 눈학뼈 정도의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광대뼈 축소 수술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질문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한마디로 속 시원히 결론 내드리기는 어렵고 주관적인 요소도 많이 개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대뼈 축소 수술 이후 볼처짐의 여부는 수술의 방법과 방향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대뼈의 체부에서 피부까지 연결해주는 광대 유지 인대가 볼처짐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광대뼈 체부의 분류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인대가 아래로 당겨지는 경우와 체부의 사다리꼴 절제로 인해서 이 유지 인대의 부착 부위가 소실되는 것이 볼처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유지인대를 잘 보존하면서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력 방향에 따라 부기가 포켓을 따라서 형성이 돼서 초기에 볼이 처진 듯한 현상이 정상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한 3-4개월 이상 지나면서 부기가 다 빠지고 다시 조직이 달라붙으면서 볼처짐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30-4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어느 정도 피부가 처져 있기도 하고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돌아오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수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박리된 조직이 원래의 위치로 잘 달라붙으면서 회복하는 능력이 다르므로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볼처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의 윤곽을 이루는 요소는 얼굴뼈 이외에도 이 연조직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두상 자체가 커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 경우에는 광대뼈만 축소한다고 해서 얼굴이 드라마틱하게 갸름해지지는 않습니다. 광대뼈의 발달에 비해 얼굴의 연조직이 두꺼운 경우에는 광대뼈 축소 수술과 병행해서 윤곽 주사 등의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상이 커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내려놓고 한계점을 잘 협의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퀵광대 수술이란 보통 블라인드로 뼈를 보지 않고 절골해서 바깥에서 눌러서 광대뼈를 넣어주는 술식을 말합니다. 이 수술은 여러 가지 한계점과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데요. 눈으로 뼈를 정확하게 보면서 하는 술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치 않는 부분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혹여나 제대로 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튼튼한 고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효과가 떨어지고 골절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재수술로 축소하기가 용이한 편이지만, 골절이 과하게 돼서 군데군데 골편이 떨어져 있거나 유압이 틀어진 경우에는 광대뼈 재건 수술을 동반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핀 제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이나 이물감 등 불편한 느낌이 싫어서 제거를 원하신다면 수술 후 뼈의 유압이 이루어지고 조직이 부드러워진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므로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대뼈 축소 수술과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